미국에서 마침내 10월 FOMC가 시작된 수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은데요. FOMC 기간 중에는 좀 관망세가 짙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FOMC 양적 완화를 지탱해줄 만한, 정당성을 이어줄 만한 내용들이 더 많네요. 일단 좋은 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즉 양적 완화에 도움될 만한 이슈로 넘어가죠. 먼저 참 결자 해지라고 할까요? 미국의 금융위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서 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주택시장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미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연율로 12.8% 이제 상승을 해서요. 당초 예상치보다도 상승폭이 컸고, 이게 이제 2006년 2월에 한 7년 만에 최고치라네요.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롱텀으로 보시면은요, 주택시장의 회복, 그 가운데서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요의 회복을 누가 봐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진짜 뭐 쌍바닥 치고 나서 지금 현재 의욕적인 반등세에 있고요. 근데,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요, 9월 FOMC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테이퍼링 나온다고 막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예상이 컸었죠. 뭐 기대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8월 결과다 보니까, FOMC를 앞두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매기가 좀 살아나면서 재고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니까 집주인들이 좀 기세등등하게 가격을 좀 올려서 내놓았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집 팔고 어디 뭐 산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디 또 집을 사서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가격 인상분에는 모기지 금리 상승분이 들어있다는 해석도 있고 뭐 다 좋은데요.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게 또 너무 폭이 가파르다는 거죠. 지금 이만큼을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단기 상투의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국은 누가 봐도 뭐 소비가 주도하는 국가라는 얘기 뭐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9월 소매 판매 지표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속속 나오는 9월 뭐 심리 지표 같은 것들 보면은 이미 셧다운 전부터 미국 소비자들의 경계감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9월 소매 판매가 0.1% 이제 디크리즈 감소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뭐 예전역에 어차피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제로는 더 안 좋게 나온 건데요. 근데 디테일을 보니까 또 실망할 일은 아니더라. 이번에 보시다시피 자동차 판매가 급감해서 이게 소매 판매 지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같은 건 가격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예를 들면은요. 아니면 뭐 이 애들이 쓰는 뭐 책이나 책상, 뭐 책가방 이런 거 한 대보다 자동차 한 대가 훨씬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 가격도 내려갔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0.4%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디테일을 볼 것 같으면은 원래는 이제 이 9월 달이 크게 뭐 전자제품을 수요가 늘어날 만한 그런 기간은 아닌데 전자제품이 0.7% 늘어난 거는 아이폰 5C, 5S 나온 이 판매분일 것이다라는 참 그야말로 미국의 소비 지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요물이 됐네요. 아이폰이요. 자,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에 이어서 물가지수 나왔는데요. PPI 보실까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참 이것도 이상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양적 완화 계속되면서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다. 9월에도 0.1% 마이너스로 예상치 0.1% 플러스를 뒤집어 버렸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람의 혈압하고 같아서 너무 낮아도 이게 저혈압이라 기운이 없어서 안 되고 너무 이게 높아도 또 조금 내려야 된다.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밥을 막 억지로 떠먹이는데도 혈압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게 어디로 새든지 아니면 갑자기 나중에 튀어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어쨌든 누가 뭐래도 지금 FOMC 시작이 됐고요. 내일 이 시간 정도 아니죠. 내일 새벽 4시면 결과 알 수 있고 뭐 5시 첫 방송부터 결과를 저희는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 미리 보기 한 편을 보실까요? 앞에서 이제 물가지수가 저렇게 하락한 걸로 나와서 결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또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FOMC 지금 기간 중인데 바로 전날 나온 PPI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좀 양적 완화를 연장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FOMC 미리 보기 보시죠. 지난 9월 FOMC 당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테이퍼를 예상했다가 틀렸죠.
근데 혼자서 그때 테이퍼 안 나온다고 해서 맞췄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의 마이클 헨슨. 이번에도 맞출까 이제 이건데요. 10월 FOMC에 대해서 또 한번 자신감 있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9월의 경우 결과는 노테이퍼,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동결이 나왔지만 사실 논란이 없지 않았었는데, 그때 양적 완화 줄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10월에 셧다운이 있었고 디폴트 시한 전날까지 갔다 왔고 금리 뭐 올랐고 이런 거 보면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결국 자기들 뜻대로 양적 완화 줄였으면은 시장이 버티지 못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좀 깨갱하고 발언권이 줄고 성명서에서 좀 더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또 뭐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셧다운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받지 않느냐 이런 이제 치하와 함께 비둘기파적인 이 속내를 또 드러낼 것이다라는 거죠. 자, 소비 지표 앞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좀 과거지사니까요. 좀 최근 내용 중에서 하나 보시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10월 31일이 미국의 할로윈 데이죠. 참 이게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 뭐 학교 유치원이고 뭐 다 이거 뭐 호박 저거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요. 뭐 미국의 명절이긴 한데 4분기 대표적인 쇼핑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뭐 크리스마스 때 연말 이럴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전주곡이 이제 미국의 할로윈 데이 이 시즌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이제 미국 유통업체들이 할로윈데이 세일이라는 판촉 행사를 매년 기획을 하는데, 올해는 이미 9월부터 뭐 셧다운 D- 며칠 막 이렇게 좀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예년보다 일찌감치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네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 시즌도 아니었던 9월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적었다고 첫 3주간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앞에서 제목처럼 결국 산타도 좀 기가 죽을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소비 심리는요, 그야말로 이 사춘기 여고생하고 좀 비슷하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대부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고요. 할부나 그것도 장기 할부, 리볼빙, 자유회전 뭐 이렇게 이제 결제 방식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돈은 없어도 나중에 갚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만 생기면 곧바로 소비가 늘어나고요. 또 반대로 조금만 불안하면 소비가 팍 줄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나온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71.2로 예상치에 미달했고 전월보다도 많이 줄긴 했지만은, 이게 소비 심리지표가 상당히 좀 현실적인 건 맞지만 또 지속성이 그렇게 뭐 연속성이 있는 건 또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외신이 여러 편 이제 남아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블랙베리 관련된 내용 하나만 보시고 그 다음에 MSCI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켓워치 보실까요? 마켓워치의 모 회사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을 좀 어떻게 한 줄로 줄일까 하다가, 왜냐면 지난번에 중국의 레노버가 블랙베리 인수한다고 뭐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또 블랙베리를 인수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라서 한 줄로 저렇게 줄여봤고요. 일단 결과는 모릅니다. 블랙베리가 누구의 손을 잡을지는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 그야말로 소프트웨어 업종의 신강자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업종의 최강자인데, 이 만약에 하드웨어 메이커 블랙베리를 합병하면 시너지가 엄청 나겠죠. 네, 그래서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늘 그렇듯이 인수 주체의 주가는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피인수 주체는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블랙베리와 페이스북이 엇갈린 오늘 주가 흐름 보고 계시고요. 거의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만큼 기술 업종 역사에 큰 획을 긋지 않을까. 만약에 성사되면요. 이런 기대감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레노버가 블랙베리 가져가는 것보다는 페이스북이 같이 손잡는 게 낫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FOMC 첫날 마감 지수가 0.51% 오르면서 65.23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이제 외국인 또 1,000억 샀는데 이거를 후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미국 시장 오늘 상승분을 약간 또 반영한 것도 보이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뭐 큰 폭으로 한국 주식을 더 늘리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외국인도 일단 관망세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MSCI 한국 지수 슬금슬금 오르는 거는 사실 지금 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에서 저건 달러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MSCI 한국 지수가 원화 강세에 따라서 조금씩 좀 올라가는 것이 원래 기계적인 흐름으로 맞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투심은 일단 한동안은 중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새벽 되면 FOMC 결과 보고 또 한번 방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